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2024년 대한민국 가장 많이 팔린 차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지 않았냐? 지난번에 한 건 브랜드 순위고요. 브랜드 순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느낀 점이 많죠. 야, 이 순위가 정말 안 바뀌네. 어떻게 르노 코리아가 지금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KGM을 여전히 못 이겼네. 희한하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KGM이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당연히 올해는 뭔가 좀 제대로 내놓겠구나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현대라든지 기아라든지 치열한 경쟁들 계속 이어진다는 게 아주 재밌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각각의 상품들이겠죠. 브랜드가 어찌됐든 간에 그 상품이 이 브랜드를 뛰어넘고 더 많은 판매를 거두는 것도 우리가 종종 목도하게 되니까요. 지금 보면 르노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상당한 인기를 끌기도 했고 올해도 그 인기를 어느 정도 이어갈 것 같기도 하고요. 게다가 새로운 자동차들이 계속 등장한다고 합니다. 지금 수입 자동차가 곧 국산차가 된다는 자동차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야, 올해 진짜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2024년에 많이 팔린 차 올해도 계속 이어갈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2024년에 어떤 차가 많이 팔렸는지 이 순위 꼭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2024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 판 자동차는 두구두구두 쉐보레 스파크입니다. 한 대 팔았네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 판 차는 스파크는 아니죠. 영대인 차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영대는 지금 기록에 빠져 있으니까 판매된 자동차 중에선 가장 적게 팔았다라고 할 수 있죠. 영대판 차는 단종이라서 영대 아닌가요? 스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작년에 진작 단종됐어요. 근데 어디서 나왔는지 아직도 한 대가 남아서 이렇게 작년에 등록이 됐네요. 64위 쉐보레 말리부입니다. 최대 등록됐고요. 63위 쉐보레 이코녹스입니다. 13대. 62위 쉐보레 볼트 EV입니다. 13대. 61위 쉐보레 볼트 EUV고요. 이 차들 모두 단종된 차인데 이게 몇 대씩 나와서 판매가 됐던 것 같습니다. 60위 KGM 코란도 EV입니다. 35대. 단종된 차가 아닙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35대 팔았다. 단종된 줄 아는 것 같아요. 단종이 됐다가 다시 부활했거든요. 이게 LG 배터리를 쓰다가 너네 회사 문 닫아야 되잖아 라면서 배터리 공급을 중간에 끊었죠. 그리고 계약을 해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BYD의 LFP 배터리를 넣고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더 착하고 주행거리는 더 길어졌습니다. 지금 3,500만원에 살 수 있고요. 주행거리도 4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됐습니다. 이거 뭐 훌륭하죠. 2023년 12월에 출시했으니까 사실 1년 동안 판 건데 이렇게까지 안 팔릴 차는 아닌데 3,500만원의 가격에 400km 넘게 주행하면 택시로 너무 좋을 것 같고 뭐 난 그렇게까지 가격이 높은 차는 필요 없어요. 합리적인 가격에 주행거리 긴 차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란도 EV는 지금 판매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것 같아요. KGM이 홍보를 너무 안 하고 있다. 59위는 쉐보레 타오입니다. 142대. 타오는 정말 멋지고 큼직한 차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판매량은 부진하기 그지없네요. 월 평균 12대 정도 팔렸다. 58위는 소나타 뉴라이즈입니다. 340대. 뉴라이즈라는 차는 택시로만 판매되던 요 소나타죠. LF 소나타 기반의 차. 이거 2023년에 생산이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재고 모델만 판매한 게 340대라는 얘기예요. 57위는 기아 니로 플러스입니다. 408대. 택시로 간혹 보이는 차인데 요거 단종됐습니다. 신형 니로가 나오면서 구형 니로를 굳이 가져와서 그걸 조금 높여서 PBV라고 팔았는데 너무 약한 모습이었죠. 56위는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입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요. 비싸도 너무 비싸다. 1억인데 차 외관은 G80. 정말 조용하고 잘 나가고 뭐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럴 바엔 G90 롱일 베이스 1억 6천짜리 차에다가 한 1,000만원 2,000만원 더해서 그래서 전기차로 만들지. 뭐 1억 6천짜리 G90이 좀 그렇다면 어쨌든 G90 베이스에서 여기서 좀 끝판왕 같은 차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55위는 제네시스 GV70 일렉트리파이드입니다. 486대. 8천만원대 차예요. 너무 안 팔리는 게 당연하죠. 이 정도면은 팔리라고 만든 차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죠. 사실 GV70이란 차는 GV80 오너보다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의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차죠. 경쟁차라고 하면 BMW iX3 같은 차가 경쟁차입니다. 가격이 8,260만원.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BMW iX3는 1,600만원씩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BMW가 훨씬 쌉니다. 그래서 그런지 BMW는 2024년 한 해 동안 1,666대를 팔았는데 GV70 전기차는 뭐야? 3분의 1도 못 팔았잖아요. 이게 뭔가?
지금 GV70 전기차는 가격을 낮추든지 뭔가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4위는 제네시스 GV60입니다. 590대. 지금 보면 제네시스 전기차 모델들 지금 다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전동화 브랜드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전동화 브랜드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동화 모델 G80, GV80 이 차들도 가격이 너무 비싸고 전기 전용차는 지금 GV60 한 대뿐이죠. 이거 갖고 무슨 GV60은 그나마 요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했습니다. 이게 전이고 이게 후입니다. 오빠 나 달라진 게 없어? 라고 물어보면 맞죠! 하고 뺨을 딱 때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변화폭이라고 할 수 있죠. 53위는 KGM 티볼리 에어입니다. 620대. 어려운 시기에 나온 차였고요. 토레스 나오면서 존재 이유가 없어졌는데 결국에 티볼리 에어는 11월부터 단종됐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비슷하죠. KGM 티볼리 에어, 코란도, 토레스, 액티언까지 이 차들을 보면 다 크기가 거기서 거기야. 소비자들이 티볼리 살려다가 딴 차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똑같은 차인데 디자인만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입니다. 아니 차 부품을 다 새로 만들었잖아요. 부품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차들을 왜 굳이 비슷하게 만들죠? 디자인의 힘 무시합니까? 디자인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야죠. 지금 이거 너무 비슷한 차를 쭉 내놓는 거 이건 너무 안타까운데 KGM 조금만 더 힘내주면 좋겠습니다. 52위는 르노코리아 SM6입니다. 51위는 현대 아이오닉 5 N이네요. 역시 2024년 모카 올해의 차라고 할 만한 차죠. 잘 판 건가? 일단 가격이 8천만 원 넘는 차니까 고성능 차다 그리고 전기차다 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은 뭐 아주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솔직히 조금만 더 팔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대가 스펙트럼에다가 이 차를 한번 내놔 봤는데 이거 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죠. 많이들 타고는 싶어해. 근데 8천만 원 넘는 돈은 솔직히 이건 조금 오바다. 뭔가 차를 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한 1000대 2000대 정도는 더 넣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볼 수 있게 한 달씩 빌려서 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람보르기니가 아이오닉 5N 사갖고 벤치마크하는 모습도 봤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벤치마크하고 전 세계 매거진에서 다 올해의 차를 뽑는 거 이런 것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아이오닉 6N도 빨리 나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50위는 기아 니로 EV입니다. 980대. 재작년에는 4245대 팔았던 차인데 판매량이 77%나 줄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EV3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니로 판매 의지가 그다지 없어 보이니까요. EV3는 니로다. 모트라인 윤성로 대표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저는 EV3가 니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니로 EV 후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400만원 정도 더 싸요. 그러면서 배터리는 무려 20kWh 배터리가 더 들어갑니다. 모터 효율도 더 높아져서 주행거리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요즘 같은 경우 주행거리 거의 한 500km 이상이 그냥 나와요. 배터리 공급사 니로 같은 경우는 중국 CATL 배터리가 들어갔죠. EV3는 현대와 LG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HLI 배터리 들어갑니다. 편의 장비 뭐 비교도 안 되게 월등히 좋고 승차감 정숙성 그냥 볼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압도 청출어람이라고 할 수 있죠. 니로 EV는 그냥 가실 때가 되셨다. 굳이 안 가실 거면 가격을 정말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은 깎아줘야 지금 판매 가능성이 있는 수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깎아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왜 자동차는 절대 깎아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까? 아니 자동차 가격을 깎는 회사가 어딨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를 빼고는 자동차를 제조사가 직접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어느 나라를 봐도 자동차는 당연히 딜러가 따로 파는 거예요. 딜러가 가격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원래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현대기아가 직접 팔잖아. 대리점이 다른 회사인데요. 대리점은 판매 대행책이기 때문에 판매 대행업체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 안 되는 건데 현대기아가 지금처럼 직판 체제를 유지할 거면 테슬라처럼 가격을 제조사가 직접 움직여줘야 돼. 예전 같으면 그냥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팔렸지. 이제는 이렇게 되면 재고로 그냥 쌓이게 되고 이거 조정해주지 않으면 급변하는 시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49위는 쉐보레 트래버스입니다. 1039대. 사람들이 이런 차 있는지도 몰라요. 까먹었습니다. 홍보하셔야 돼요. 홍보도 안 하고 그냥 놔둔다는 거는 그냥 안 팔겠다는 생각인 거죠. 48위는 KGM 코란도입니다. 1093대. KR10을 기다려봅니다. 47위는 현대 아반떼 N입니다. 1097대. 아반떼는 정말 타보면 너무 즐거운 차죠. 왕왕거리면서 정말 즐겁게 탈 수 있는 차인데
한데 이 정도면은 더 팔려야 되죠. 이거 단기 렌트로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반떼는 조금 더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46위는 KGM 렉스턴입니다. 1958대. 렉스턴은 저조하지만 그래도 꾸준하네요. 45위는 기아 EV9입니다. 2012대. 나 진짜 한 해 동안 2012대. 전년 대비 4분의 1입니다. 판매량이 왜 이렇게 빠졌어요? 아시겠죠? 재작년에는 요거 재고 물량이 엄청난 할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오히려 좀 왜곡된 면이 있었죠. EV9은 기본적으로 너무 비싼 차입니다. 비싸도 너무 비싸서 지금 이 정도 팔리는 게 그냥 당연하다. 8천만원짜리 차거든요. 전기차 보조금의 상한선이 지금 8,500만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8,500 넘으면 다 수입차니까. 그래서 8천만원 넘는 차는 없겠지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를 상한선으로 뒀는데, 그런데 EV9은 너무 비싸서 8,500만원 까딱하면 넘을 뻔했습니다. 지금 8,400 몇십만원이에요. 듀얼 모터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팔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올해는 현대 아이오닉 9마저 나옵니다. 아이오닉 9은 EV9보다 배터리도 더 큰 게 들어가죠. 주행거리도 더 깁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는 EV9보다 더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더 걱정됩니다. 44위는 기아 K9입니다. 2209대. 43위는 기아 모하비입니다. 2294대. 모하비 이제 단종됐죠. 모하비 정말 멋진 자동차인데 프론트를 보면 지금 봐도 오, 야, 이렇게 멋있는 차였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죠? 아쉬우면 파스만 사야 되나? 42위는 제네시스 G70입니다. 2361대. 제네시스 G70 디자인이 바뀌면서 야, 저 디자인 누가 사냐? 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꽤 팔린다. 41위는 현대 넥소입니다. 2751대. 넥소 판매량 지금 급속하게 계속 줄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 어렵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줄 서서 한 30분만 기다려봐. 그런 말이 나오나? 수소 충전소 갈 때마다 몇 대가 거기 항상 서 있습니다. 저 차들은 도대체 언제 놓고 언제 가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한 대씩 한 대씩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대기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수소통을 바꿔 끼운다든가, 바꿔 끼우고 나면 또 압축을 해야 돼요. 압축하는 대기 시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냥 한참을 그냥 멍하니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런 입소문이 나서 그런지 판매가 너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10,000대 넘게 팔았던 것이 이제 2,000대. 아이고. 그럼에도 보조금은 계속 줍니다. 보조금을 어느 정도 주느냐? 대당 2,250만원 주고 있고요. 13,000대 규모를 확보해 놓고 있고 지자체 보조금까지 하면 3,500만원 정도를 보조금으로 받게 돼 있어요. 지금 2,700대 판대니까 뭔 13,000대 확보를 해놨어요. 이거는 진짜 뭐 하는 거죠? 차라리 그 돈을 전기차에다가 보조금으로 옮겨주든가. 지금 왜 수소에다가만 별도의 보조금을 챙겨놔요? 누구 좋으라고 그러는 거야? 수소는 지금 현대차밖에 없는데 올해 넥소 후속이 나온다니까 그건 조금 기대해볼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40위는 현대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3,004대. 39위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4,260대. 트랙스하고 크기가 거의 비슷한 차죠. 근데 트랙스보다 1,000만원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이게 잘 팔릴까? 38위는 현대 베뉴입니다. 4,645대. 많이 줄었죠. 베뉴는 인도의 신형도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출시할 생각이 전혀 없죠. 우리나라는 지금 베뉴 같은 저가 자동차들 버리는 카드처럼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꽂아놓은 보릿자루예요. 아무도 이거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마케팅도 그만하고 있고 굳이 여기 돈 들일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종하지 못해서 마지못해 그냥 있는 카드. 베뉴는 아주 독특한 차죠. 우리가 만약에 주문하잖아요. 그럼 베뉴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베뉴가 대기 기간이 가장 긴 차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생산을 안 해. 주문이 올 때까지 계속 한 6개월 뭐 이렇게 주문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모았다가 생산하는 정도로 생산 물량이 적고, 그리고 이 정도로 차를 팔 생각조차 없다. 그래서 운전학원 차로만 사용된다. 37위는 현대 아이오닉 6입니다. 4,957대. 작년 3월에 아이오닉 5를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배터리도 더 커지고 인테리어도 더 좋아지고 승차감도 개선되고 모든 게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아이오닉 6는 어땠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리고서 가격은 200만원 이나 해줬습니다. 가격 인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200만원 인하 해주면 이거 삽니까? 최소 500만원 이상은 깎아줬어야지. 아니 200만원 깎아주는 게 간에 기별도 안 가있다. 판매량 당연히 절반이 됐죠. 구형인데. 36위는 KGM 액티언입니다. 5,027대. 아니 예약된 차가 55,000대라고 지금 보도 자료를 내보냈었잖아요. 근데 좀 민망하네요. KGM은 뭔가가 좀 왜곡된 면이 있어요. 저희가 영상을 내보내면 그 반응부터가 왜곡돼 있습니다. 댓글에서 완전히 전쟁터가 따로 없죠. 뭐 이렇게 싸울 일인가? KGM 관련돼서는 무슨 상황인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걸 그냥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면 되는데 거기서 왜 싸우고 있어?
사실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발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귀를 열고 성실하게 차를 만들어주면 KGM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5위는 KGM 토레스 EVX입니다. 6112대. 34위는 KGM 티볼리입니다. 6252대. 30위는 르노 코리아 QM6네요. 7813대. 31위는 제네시스 G90입니다. 7866대. 와, 이렇게 비싸고 이렇게 거대한 자동차, 최고급 자동차가 이렇게까지 팔리는 시장. 와, 정말 대단합니다. 30위는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입니다. 7871대. 캐스퍼 일렉트릭 실제로 저희가 타보니까 기존 캐스퍼하고는 완전히 다른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이름은 같은데 나머지는 모든 게 새로워진 차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 일단 정숙하고요, 잘 나가고요, 좀 더 넓기도 하고요, 뭐 디자인, 컬러 이런 것들 다 좋아졌습니다. 만족감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거 사도 괜찮겠다. 지금 샷스파이가 이 차를 샀다고 하는데 오, 괜찮더라고요. 판매량 살펴보면요, 8월부터 12월 같은 기간 동안 가솔린 모델이 10,000대를 팔았는데 전기차가 8,000대 수준이라고 하니까 캐스퍼 일렉트릭 상당히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림도 하나 더 추가했어요. 42kWh 배터리가 들어간 저렴한 모델도 내놓게 됐습니다. 이걸 베이직 트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차는 보조금 받기 전 가격이 2,700만원입니다 보조금을 받게 되면 1,900만원에 살 수 있는 차예요. 전기차인데 이 가격, 와, 이 정도면은 BYD 들어와도 버텨낼 수 있겠다. 29위는 기아 EV6입니다. 8,784대. EV6는 페이스리프트하고 판매량이 더 떨어지게 됐습니다. 시장 상황이 너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기아차의 스타맵 시그니처처럼 그런 느낌이 아닌 것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 세모난 모양에 대한 어떤 거부감 같은 게 있어요. 예전에 삼각대에서 이런 세모가 있었는데 그거 너무 싫어했잖아요. 너무 날카로운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라든지 주행 느낌이라든지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뭐 주행거리 등등 모든 것들이 좋아졌으니까 올해의 판매량은 어떨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8위 르노 XM3 아르카나라는 자동차입니다. 작년 4월에 이름을 XM3에서 아르카나로 바꿨죠. 많은 분들이 이게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별로 못 받는 것 같아요. 이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팔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7위는 기아 K3입니다. 9,831대. K3 이제 단종됐죠. 그럼 이제 기아 준중형 세단 없어지는 건가? EV4가 있죠. 이제 K3 단종되고 EV4가 나오게 되는데요. EV4가 과연 K3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일단 K3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이었는데 EV4 가격은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올해 신년회 행사에서 기아 송호성 사장님께서 EV4와 EV5는 EV3 대비 세그먼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그먼트 간 가격 격차에 맞춰서 출시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그먼트가 올라가요? EV3는 SUV고 EV4는 세단인데 세그먼트가 올라가는 건가? 이건 SUV여서 비쌉니다 이러고 세단 나올 때는 이건 세단이라서 더 비싸요 이러는 거예요? K3는 가성비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EV4 괜찮을까? 26위는 기아 레이브입니다. 1080대. 레이 전기차 2024년 판매량 10,000대를 돌파하고 마네요. 훌륭합니다. 중국산 LFP라고 아무도 안 탄다고 했잖아요. 겨울철 되면 다 퍼집니다. 차가 엉망이에요. 불날 겁니다. 엄청 많지 않았나? 그 LFP 욕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셨지? LFP가 그렇게 나쁜 거면은 지금 테슬라 벌써 불타고 뭐 난리 났어야죠. LFP 지금 괜찮잖아. 레이 전기차, 지금 전기차 중에 이만한 전기차도 없습니다. 저희가 겨울철에 운행해 봐도 주행거리가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줄어들지도 않아요.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이 차는 기본적으로 경차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에게 부가세 환급해주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격표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 10%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는 LFP라고 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차별을 받는 것도 없습니다. 보조금도 다 줍니다. 그래서 가솔린 레인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지만 달리는 느낌이라든지 진동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도 레이 EV를 타보면 상당히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서 이렇게 10,000대를 돌파할 수 있었던 걸로 보여지네요. 자, 25위는 기아 EV3입니다. 12,851대. EV3 그렇게 잘 팔린다더니 판매 대수는 왜 이렇게 적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차는 7월 마지막 주부터 판매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판매한 겁니다. 월 평균 2,000대 넘게 팔았다. 많이 판 거죠. 1년 내내 팔았고 만약에 이 판매량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19위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판매량을 보여준 거죠. 자, 기아 전기차 중에 메인, 그러니까 전기차라면 당연히 이 차라고 생각하는 자동차가 된 것 같고요. 올해의 EV3 판매량 얼마나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됩니다. 25위는 KGM 토레스입니다. 13,170대, 10,000대 넘게 판매한 유일한 KGM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2023년에는 34,951대를 팔았어요. 한 해 전에 비해서 62%나 감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차 효과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파워트레인이 친환경 파워트레인,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가 있었어야 되는데 하이브리드가 없는 거, 요거는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원인이 됐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집중을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KGM에서 토레스의 존재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토레스를 안 팔려고 하는 것처럼 토레스를 정면에 내세우질 않잖아. 액티언 나오고 딴 거 나오고 하다 보니까 토레스는 왜 찬밥이야. 아직도 이 차는 신선한 느낌이 있거든요. 꾸준히 좀 얼굴을 들이밀고 자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올해 지금 비아디하고 함께 만든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 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거 들어가게 되면 또 한번 판매량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KGM 정말로 이번에는 마케팅이든 홍보든 아니면 요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24위는 현대 아이오닉 5입니다. 13,445대, 24년 전기차 판매 순위 1위를 아이오닉 5가 차지하고 마네요. 대단한데 그래도 작년보다 판매량이 3,000대 정도 감소했습니다. 작년 페이스리프트 했는데 판매량이 소폭 감소한 거, 요거는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아이오닉 5 그리고 전기차들의 해법은 없는가? 해법 있죠. 아니,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전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3사 배터리가 없어서 못 팝니다. 뭐 기다려야 됩니다. 배터리 공급이 안 돼서 뭐 서로 웃돈을 주고 거래해야 돼요. 이랬었지만 지금 누가 그렇게 해. 지금 배터리 3사 지금 공장이 팽팽 돌고 있잖아요. 덤핑 가능한 시점입니다. 게다가 원자재 가격도 내려왔어. 리튬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격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 올라갈 때는 리튬 가격이 올라가서 차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함을 무릅쓰고 가격을 올려야 되겠네요 라고 하더니, 가격 낮아졌을 때는 아유 이거는 처음에 정해진 가격이니까 낮출 수가 없네요 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저희는 가격을 낮추고 싶은데 기존에 저희 차를 사신 분들한테 배신 행위가 될 수 있잖아요. 저분들은 자기 그럼 자산이 감소하는 그런 결과가 될 텐데 어떻게 가격을 낮춥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배부른 소리죠. 지금 경쟁이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못 팔면 못 파는 대로 그냥 냅두면 되는 겁니까? 국제유가가 낮아지는데 주유소에서 가격을 안 낮추면 말이 안 되죠. 배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기름이나 마찬가지예요. 국제 원자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원자재 가격을 반영해서 차값을 운영해야지. 국제 원자재 값이 낮아졌는데 자기가 가격 안 낮추면 그 돈은 뭐 자기가 다 먹겠다는 거야? 왜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 흥분했나? 자, 23위는 기아 니로입니다. 13,590대입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판매가 많이 감소했고요. 니로는 EV도 어렵고 하이브리드도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올해부터는 셀토스 하이브리드도 나오게 된다고 하면서 이제는 니로가 정말 용도 폐기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기도 하네요. 22위는 기아 모닝입니다. 15,835대. 21위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18,634대입니다. 트랙스는 꼭 트랙스 크로스오버라는 말을 붙이죠. 트랙스 크로스오버도 있고 트랙스 세단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 트랙스는 다 하나인데 왜 크로스오버라고 굳이 붙이죠? 산타페 SUV 뭐 이렇게 합니까? 소렌토 SUV 이러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왜 트랙스만 크로스오버라고 붙이나? 얼핏 봤을 때 트랙스랑 트레일 블레이저가 너무 똑같아요. 요거는 SUV 같이 생겼죠? 근데 SUV 아닙니다. 이거는 크로스오버예요. 1,000만 원 더 저렴한 차입니다. 그렇지만 저 차하고 서로 연관관계는 없어요 라는 이유로 크로스오버라는 이름을 굳이 끝에다 붙이는 것 같네요. 어쨌든 크로스오버는 판매량이 18,634대인데요. 해외 수출 물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다지 판매를 많이 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20위는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29,967대. 전년 대비 절반 정도의 판매량이 감소했는데요. 상당히 부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팰리세이드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산타페가 워낙 예쁘게 잘 나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산타페가 예쁘게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게 뭔 소리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쁘게
나왔다는 게 디자인이 예쁜 게 아니라 아주 착하게 나왔죠. 이 차는 크기는 굉장히 작은데 안을 들어가 보면 이 실내 공간은 팰리세이드랑 거의 똑같다. 크기 차이를 거의 구별할 수 없고 머리 공간도 3열에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이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폴딩을 해서 거기 앉았을 때 느낌은 팰리세이드보다 산타페가 더 머리 공간이 잘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팰리세이드가 안 팔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풀체인지 모델 디자인까지 다 공개가 됐고요. 가솔린 모델은 1월부터 판매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시승을 시작해요. 아마 이 영상 나갈 때면 저희가 직접 이 차를 리뷰를 했을 것 같고 저희가 가장 빠르게 보내드릴 테니까 팰리세이드 새로운 모습을 보려면 뭘 해야 됩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자, 19위는 르노 그랑콜레오스입니다. 22,034대. 2014년에 가장 뜨거웠던 차를 하나 꼽으라면 당연히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르노를 수렁에서 끄집어 올려낸 장본인, 정말 그랑콜레오스 하나로 르노가 먹고 살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자동차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차는 9월부터 판매를 시작했거든요. 3달 반 동안 판 거예요. 근데 3달 반 동안 22,000대, 한 달에 5,000대 이상, 거의 6,000대 가량을 꾸준히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이 팔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죠. 일단 사전 계약이 그렇게까지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사전 계약은 뭐 2만 대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5만 대 계약된 액티언에 비해서 판매 대수가 월등히 높죠. 근데 상당히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르노 같은 경우는 원래 신차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처음에 딱 나오면 그러면 상당히 잘 파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헛발질을 확 합니다. 뭔가 실수를 하나씩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뭔가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르노가 약간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요.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가격을 105만원 올렸습니다. 지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인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개소세도 인하해주고 어쩌고저쩌고 뭐 있잖아요. 뭔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격을 지금 와서 올려?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 갑자기 100만원 더 내야 됩니까? 이거 맞는 건가? 물론 개소세 인하가 100만원 정도 되니까 그 100만원 정도를 올려도 실제로 내는 돈은 똑같아. 왔는데 소비자한테 깎아주는 건데 그 혜택을 제조사가 가져가면 어떡해요? 불안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지금 르노가 신차 효과를 오래 끌고 가지 못하고 한 번에 갑자기 딱 하고 가시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좀 단기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좀 팔아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넘버 3 돼야죠. 현대, 기아, 르노 이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네시스는 제껴야 되죠. 자, 18위는 현대 코나입니다. 25,455대. 17위는 기아 K8이네요. K8 페이스리프트는 2024년 8월에 페이스리프트를 했죠. 이렇게 됐던 차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 기존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더 샤프하고 차가 좀 더 미래적이고 야 저렇게 차를 만들 수도 있구나 라는 그 참신한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 페이스리프트 된 차의 디자인을 보면 훨씬 더 과격하고 훨씬 더 거대한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리프트 했을 때 판매량이 감소하냐면 그렇지 않고 전하고 비슷한 정도 판매되고 있는 걸 봐서는 이번 디자인이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하고 똑같은 판매량을 거둘 거면 뭐하러 페이스리프트 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16위는 기아 K5입니다. 33,838대. K5는 2023년에 비해서 판매량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판매량이 오히려 좀 낮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세단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고급 세단이 아니라 지금 K5 같은 중형 세단이 인기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대안이 필요해 보이죠. 15위는 현대 캐스퍼입니다. 33,917대. 캐스퍼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네요. 캐스퍼는 지금 조용히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공개하고 판매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현대차 페이스리프트 디자인 공개하면 보도자료 뭐 잔뜩 나오게 되는데 캐스퍼는 그렇지 않습니다. 캐스퍼는 보도자료 사진도 없이 인스타에 사진 몇 장 올리고 그냥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다? 팔 생각이 없다. 전기차 나오면서 내연기관 생산량을 좀 줄이고 전기차를 위주로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수출 물량까지 다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수출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자동차 기업들이 볼륨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일정량 팔리지 않으면 가솔린을 팔 수 없는 총량 규제를 하기 때문에 가솔린 자동차를 더 팔기 위해서는 캐스퍼 일렉트릭 같이 저렴한 전기차를
전기차를 어쨌든 많이 팔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모닝 전기차가 팔릴 수 있다면 모닝 전기차를 팔아야 돼. 더 싼 전기차를 만들어서 대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자, 14위는 제네시스 GV70입니다. 33,983대. GV70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상당히 잘 팔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판매량으로 따지면 전년보다 1000대가량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위축된 상황이다. 이런 데에도 GV70의 인기가 참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난주에 하나 계약했습니다. 저희 이모가 사신다고 하셔서 지난주 일요일날 제네시스 수지에 가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원래 제네시스 수지는 전시장이지 계약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점이나 대리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직원이 계약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점에서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은 그 안에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차원의 방 같은 그런 조그만한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는 제네시스 수지 전시장이 아닙니다 라면서 영업사원이 출장을 와서 거기서 계약을 해줘요. 아주 이상한 구조죠. 이게 노조하고 관계가 있는데 판매 노조가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전용 전시장에서 팔아선 안 된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 전용 전시장에서 계약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넌센스죠, 넌센스. 자, 13위는 기아 레이입니다. 38,911대. 무려 39,000대를 팔았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은 경차 1위 그냥 당연히 차지할 수 있는 정도로 올라선 걸 볼 수 있습니다. 경차라는 것이 뭡니까? 일단 경차는 실용성이 뛰어나야 되고 용도가 다양해야 되죠. 그리고 가정용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달성하는 게 레이입니다. 슬라이딩 도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화물을 싣거나 뭐 캠핑용으로 사용하거나 가족들이 사용하는 데도 아주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경차라는 점 때문에 사고 팔고 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중고차로 살 때도 내가 만약에 오늘 샀다가 다음날에 팔아도 손해가 거의 없어요. 이 수수료만큼만 손해보면 돼. 이런 정도로 정말 생각나면 그냥 살 수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지금 레이는 이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1년에 처음 나왔죠. 그 이후로 한 번도 풀체인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14년째 페이스리프트만 2번 하면서 팔고 있는데 판매량이 계속 1등을 차지하고 있다. 대단합니다. 거기다 EV까지 합치면 48,991대. 국산차 전체 판매량 10위. 야, 이건 진짜 엄청나다. 지금 전기차 안 팔린다 얘기하고 내수 경기 너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차를 만들어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레이가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런 차를 만들어서 저렇게 팔아야지. 지금 일본의 자동차들 보면서 막 비웃으면서 한국에서 저런 차는 안 팔리지. 중국의 BYD 돌핀 신형 나왔다고 하는데 돌핀 신형 요걸 보고서 저거 뭐죠 누가 탑니까? 라고 하지만 팔려요. 팔립니다. 지금 10위라니까. 12위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39,369대. 11위는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41,118대. 스타리아는 요즘 차로는 굉장히 드물게 디젤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차입니다. 상용 위주라는 얘기겠죠. 올해는 전기차도 나오게 되는데 전기차는 아마 상용으로도 상당한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 영상 보내드린 적 있죠. 지금 포터 EV, 봉고 EV 같은 거 굉장히 좀 불편을 겪는 분들도 많고 탑차 같은 거 요거 좀 마음에 안 든다는 분들도 많은데 스타리아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 그보다는 훨씬 더 실용적이고 훨씬 더 튼튼하고 주행거리도 훨씬 길고 훨씬 다루기 좋고 안전하기도 한 자동차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선택하게 될 걸로 기대됩니다. 가격만 착하게 나온다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2024년 대한민국을 빛낸 10위 자동차입니다. 이 10위권에 들어간 자동차는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팔린 자동차, 대한민국의 산업군을 들었다 놨다 하는 정말 핵심적인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 하나가 팔림으로 해서 어떤 자동차 브랜드 전체의 판매량과 맞먹는 정도의 판매를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4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10위 제네시스 G80입니다. 45,373대. 제네시스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 바로 제네시스 G80입니다. 전년 대비 판매량이 3,000대 가까이 더 늘어났습니다. 아니 불경기라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늘어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네시스 대단합니다. 그리고 세단 대단하네요. 정말 사장님들, 회장님들 등등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타주는 자동차, 그리고 회사에서 이사님들에게 제공해주는 자동차로도 당연히 잘 팔릴 것 같고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무난무난하게 탈 수 있는 고급 자동차라는 점에서 제네시스 G80의 인기는 이렇게 대단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9위는 현대 투싼입니다. 55,257대. 스포티지보다 먼저 페이스리프트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스포티지는 후반에 페이스리프트를 했는데 정말 1년 내내를 페이스리프트를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더 적습니다. 페이스리프트를 스포티지보다 더 먼저 한 거 자체는 좋았는데 근데 8단 자동 변속기를 안 넣었어요. 요거 왜 안 넣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존하고 똑같이 7단 DC
DCT가 들어가는데 이 7단 DCT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다들 있잖아요. 7단 DCT가 좀 울컥거린다, 장기간 사용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불만이 쌓였던 것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 때는 내구성이라든지 미래도 좀 내다보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어떻게 그냥 참고 견디겠지 라고 생각하면 그 이미지가 그냥 꾸준히 가는 겁니다. DCT가 정말 좋은 변속기인데 참 안타깝네요. 한국에서의 이미지가 너무 나쁘다. 8위는 현대 아반떼입니다. 55,793대. 꾸준히 잘 팔리는 자동차죠. 아반떼는 일단 가격이 워낙 저렴한 차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경차를 제외하면 가장 저렴한 자동차이기도 하죠. 워낙 저렴한 자동차니까 뭐 대안이 없어요. 이건 저렴해서 타기도 하고, 게다가 아반떼는 가격대가 정말 높습니다. 돈이 좀 있더라도 나는 그래도 작은 차 원해 라고 하면 그래도 살 수 있는 차예요. 나는 고성능 차를 원해 라고 하면 아반떼 N을 선택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의 파워트레인을 다 제공하기도 하고요. 하이브리드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아반떼도 내년이면 8세대 풀체인지 모델이 나오면서 더욱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하는데 정말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들 중에서 저렴한 자동차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혜택을 아반떼가 독차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7위 현대 소나타입니다. 57,325대. 소나타 판매량이 상당히 올라왔네요. 2023년에는 3만 대 겨우 넘겼거든요. 근데 이제 57,000대? 전년 대비 26,000대나 늘었다는 겁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늘었나? 일단 페이스리프트의 힘도 컸죠. 훨씬 멋있어졌어요. 기존이 이랬고 페이스리프트가 이래요. 훨씬 낫죠. 게다가 택시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택시는 18,000대나 팔았어요. 소나타 택시 지금 대기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 차는 뭡니까? 현대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죠. 베이징 현대 자동차라고 하는 중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파는 차입니다. 현대가 지금 중국에서 생산한 차를 한국에 들여와서 파는데 다른 차라고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다른 중국 생산차를 또 한국에 가져와서 팔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6위는 기아 셀토스입니다. 61,897대. 셀토스는 2022년 페이스리프트 이후로 꾸준히 판매량을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너무나 잘 팔리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전년 대비 판매량이 11,000대나 늘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11,000대가 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불경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11,000대가 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셀토스가 가격이 저렴한 SUV니까. 근데 상당히 기대도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셀토스가 풀체인지를 하거든요. 근데 풀체인지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요. 지금 풀체인지라는 걸 다들 알고 있는데도 작년에 판매량이 10,000대 넘게 늘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다? 저렴하고 무난한 자동차면 된다라는 거예요. SUV인데 저렴한 자동차를 원한다. 디자인을 바꿀 때 현대기아가 이걸 순순히 바꾼 적이 없습니다. 디자인을 바꾸면 가격을 당연히 올리겠죠. 셀토스의 가장 큰 인기 비결은 가격인데 이 가격을 올리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이거 셀토스 계속 인기를 끌 수 있을까? 만약에 셀토스를 스포티지 가격까지 올린다 그러면 이건 100점 100패. 무조건 셀토스는 저렴한 가격을 유지해야 되고 지금의 가격에서 그냥 동결해야죠. 네, 동결해주기를 바라봅니다. 올해 하이브리드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하이브리드까지 나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더욱더 많이 누리시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5위는 현대 그랜저입니다. 71,656대. 전년 대비해서 4만 대 넘게 감소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십니다. 그랜저 디자인 형편없더니 역시나 판매량 감소하네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죠.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당연히 베스트셀링카입니다. 많이 팔았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1등 하던 차인데 그 디자인 나쁘다 그러면 어떡해. 55개의 자동차 중에 5위면 디자인이 형편없어서 안 팔린다고 하면 나머지 50개 자동차들은 뭐야. 지금 그러니까 이 차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비판하시지만 디자인이라는 건 정말 사람마다 취향이 정말 다른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나만 옳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팽배하죠. 나는 옳고 넌 그냥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 번쯤 내가 틀린 건 아닌가? 내 생각만 옳은 건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건 뭐 별거예요. 이게 뭐 예술적으로 우수한 거 뽑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괴상해도 그냥 잘 팔리면 그게 좋은 디자인인 거예요. 지금 1위였던 차가 5위로 내려왔잖아요. 이게 뭐 크게 낮아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판매 대수가 이 정도 내려온 거는 외부 요인도 조금 있긴 합니다. 작년 1월, 2월에 아이오닉 9 생산한다면서 설비 공사를 하느라고 공장을 좀 세웠다 이런 여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랜저 나온 지 2년 됐으니까 이제 신차 효과가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그랜저의 페이스리프트를 올해 내놓게 됩니다. 올해 페이스리프트 할 때 새로운 하이브리드 넣는다고 하죠. 이거 2.5리터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게 되면 와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모터 두 개로 정말 정숙한 느낌, 정말 부드러운 가속감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거 멋질 것 같고 게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넣는다는 소문도 있잖아요. 이거 기사로도 많이 나왔는데 이거 진짠가? 진짜로 나오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위는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74,255대. 스포티지는 전년하고 비교했을 때 5,000대가 늘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디젤 라인업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디자인도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이런 디자인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면서 또 인기를 더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리프트 효과도 엄청난 것 같아요. 11월 한 달을 보면 무려 8,400대를 넘게 팔았습니다. 스포티지 인기 대단하고 페이스리프트 인기는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해외 판매에서 스포티지를 보면 당연히 1등이죠. 전 세계에서 58만 대를 팔았던 정도입니다. 대단한 자동차다. 3위는 현대 산타페입니다. 77,161대. 판매량 크게 올랐죠. 디자인 얘기도 많았는데 뭐니 해도 현대 산타페는 잘 팔리는 차입니다. 해외에도 너무 잘 팔려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팔립니다. 국내 시장은 이 정도만 팔자라고 하고 해외에 거의 다 끌어가는 정도의 자동차입니다. 애초에 국내 판매 목표 자체가 굉장히 낮았어요. 1등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소렌토보다는 조금 낮게 팔겠다는 입장으로 팔았던 차입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뭐 현대차, 기아차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기아 소렌토보다는 적게 파는 차다. 그래서 이 정도 판매면 지금 산타페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대기 기간도 상당히 길고요.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판매량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자, 2024년 국산차 판매 1위 어떤 차가 차지했을까요? 카니발일까? 소렌토일까? 소렌토일까? 카니발일까? 2024년 대한민국 국산차 판매 1위는 기아 소렌토입니다. 와, 94,538대를 판매했네요. 와, 대단합니다. 2023년에 비해서 9,000대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해외 판매 포함하면 28만 대, 기아 전체에서 보면 3등을 차지한 정도로 엄청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4,000대를 팔았다. 와, 소렌토 인기는 대단하죠. 소렌토가 나왔을 때 산타페는 풀체인지고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여러가지 기능들에서도 산타페가 굉장히 뛰어난 부분, 조금씩 우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디자인에서 산타페에 조금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소렌토로 더 많이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렌토의 디자인, 사실 처음에는 요거 조금 지나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잘한 거였네. 역시 디자이너의 힘이라는 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2위는 기아 카니발입니다. 82,748대. 카니발도 대단하네요. 페이스리프트하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추가하고 그러면서 인기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카니발 하이브리드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 12개월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받을 수 있어. 대단한 인기라고 할 수 있고요. 현대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자동차가 없잖아요. 현대에는 스타리아라는 자동차가 있지만 스타리아는 화물차 이미지가 너무 강하죠. 사실 스타리아를 라운지다 라고 해서 스타리아도 이렇게 럭셔리한 승용 자동차로 만들 생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스타리아는 전동식 파워윈도우조차 없습니다. 윈도우를 굳이 이렇게 해서 버스 열듯이 이렇게 열어야 돼요. 이거 맞아? 어떻게든지 파워윈도우 넣었어야지. 지금 봤을 때는 스타리아로는 카니발을 이기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카니발에 대항할 자동차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었는지 올해는 팰리세이드 9인승을 가지고서 카니발의 아성에 뭔가 도전해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팰리세이드 9인승이 나오게 되면 카니발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위상 이런 것들도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아니면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카니발도 뭔가 더 상품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면 뭐 보가나인 사야지 뭐. 보가나인 사서 뭐 천장에 이렇게 탁 하고 디스플레이 달고 시트도 훨씬 더 좋은 거 달고 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겠지 뭐. 네, 2024년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역시 SUV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강세가 두드러졌죠. 실용성, 공간 활용성, 과시적인 자동차의 인기 이것도 여전히 이어졌고요. 소비자들이 정말 이런 차를 원하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정작 탈만한 소형차가 사라져가고 있고 제조사에서는 이런 고급 자동차들에 대해서 점점 마케팅을 더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작으면서 탈만한 자동차도 있으면 좋겠고 저렴한 자동차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니발, 스타리아 같은 차도 다양한 종류로 나와서 이런 것들을 골라 탈 수 있는 이런 경쟁도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작년 사상 최악의 경기를 경험했고요. 올해는 더욱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다양한 신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대기아, 르노, KGM, GM코리아 이렇게 5개 회사 그리고 수입차들 더 많이 들어와서 더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어찌됐건 소비자들이 더 좋은 차를 더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